지금으로부터 20년은 된 우리 할아버지가 겪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근처 산에 나가 취미로 들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갔다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등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셨던 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옷도 너덜너덜했던 것이다. 거기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부러져서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여쭈었더니 그게 말이다. 산에서 괴물이랑 싸웠어. 진짜로 위험했지 뭐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산새를 찾고 계셨다고 한다. 한참 돌아다니다 지친 할아버지가 구루터기에 걸터앉아 도시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문득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무엇인가로 등이 크게 베이고 엄청난 힘에 밀려서는 할아버지는 그만 넘어지고 마셨다고 한다. 뒤에 있던 괴물은 흥 하고 크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갈색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뿔은 없었지만 머리는 컸다고 한다. 뾰족한 손톱이 자란 앞발을 들이대며 두 발로 서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봤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등산용 나이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우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짐승의 몸을 몇 군데 나이프로 찔러 넣었지만 그놈은 물러서지 않고 예리한 손톱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다. 결국 할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웬 남자가 어느새 짐승 뒤에 나타나서 돌을 들고 코끝을 후려 갈겼다. 짐승은 당황한 나머지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남자는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많지 않았지만 수염이 짙고 이상하게 손이 길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보며 도와줬으니까 답례를 해 라고 말을 했다. 특별히 술과 담배, 된장을 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하고 산기슭에 내려와 가진 돈을 털어서 물건을 사서 남자에게 돌아갔다. 남자는 구루터기에 앉아 할아버지의 도시락을 먹으며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가 가져온 답례품에 기뻐하면서 또 무슨 난처한 일이 있으면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여기로 오거라 라고 말하고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 후 할아버지는 상처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병원에서 부상의 원인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또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질 않았다. 하지만 나만큼은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외동이었던 나는 할아버지와 자주 같이 놀곤 했었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몰래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도 가곤 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산에 갈 때마다 선물이라면서 한 잔의 술을 가져가서 그때 그 그루터기에 올려놓으셨다. 아마 그놈도 괴물이긴 매한가질 거야. 하지만 은인에게 의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여기 올려두면 다음에 왔을 때는 사라지고 없단다. 그 녀석도 나나 너희 아버지처럼 술꾼인가 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너털 웃음을 짓곤 하셨다. 그 짐승에 관해 여쭤봤더니 그때는 당했지만 이젠 괜찮단다. 그놈의 급소가 코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에 보면 냉큼 잡아서 신문사에 팔아버리자꾸나 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결국 짐승이건 남자건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것을 열어보니 유산이나 신변 정리 외에 나에게 특별히 그 산에 가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산에 선물을 왕창 가져가서 그 그루터기에 두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전해주라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가기로 했다. 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많은 술, 담배, 된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선물 옆에 편지 한 통을 두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갈 즈음 산은 개발 대상이 되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이 생겼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은 예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쓰레기 투성이의 더러운 산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리조트를 유치하려던 공무원들은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할아버지는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 그때 그 그루터기가 있던 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하곤 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정시제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자전거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밤 9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검도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굣길에 친구가 조금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쯤부터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까지 밥을 먹고 나는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현기증 같은 것이 덮쳐왔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1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워낙 어두웠던 데다 더 늦으면 무서워질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까지 20분 정도 남은 곳에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늦은 길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발소를 지나칠 무렵 가게의 유리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약국을 지날 무렵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뒤 짐바지 쪽에 웬 할머니가 앉아서 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봤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한 번 짐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벌써 3시잖아. 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분명 나는 벤치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 텐데요.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서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던 것일까요? 그때 할머니 귀신이 달라붙었던 것일까 싶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